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갖고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장관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한테 1년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걸 위해서 추경을 4조 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30대 남자가 승무원을 폭행해서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가 계류장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손등을 긁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우리 휠체어 컬링 대표팀이 영국과 중국을 잇따라 꺾고 예선 1위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오늘은 노르웨이와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체감온도는 0도까지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11도에 머무르는 등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네,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북한과 정상급 회담을 앞두고 우리와 미국 간의 공식적인 협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장관이 워싱턴에 날아가서 의회에 힘이 강한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인 이방카 고문도 만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면담하고 상하원 주요 인사들과 연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남북 대화와 북미 정상회담 합의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진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와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이렇게 조성된 이 대화의 모멘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의구심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강 장관은 의원 간담회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고문과 별도 오찬을 갖고 평창올림픽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워싱턴에 오면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오찬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아주 좋은 대화였습니다. 강 장관은 방미 이틀째인 내일은 틸러슨 국무장관을 대행하고 있는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통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이 스웨덴으로 날아갔는데 여기서 미국 쪽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리용호 외무상이 두 나라 간의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서 이틀 동안 스웨덴을 방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용호 외무상과 함께 대미 외교 담당인 최강일 부국장이 함께 스웨덴에 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미국의 백악관이나 국무성의 실무진들과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위원회를 처음 엽니다. 예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했을 때와 비교를 해서 핵 문제를 다룰 외교안보 쪽 인사들이 주로 배치된 게 눈에 띕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총괄간사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준비위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어 정상회담에서 다룰 주요 의제와 앞으로의 일정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으로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조명균 통일장관, 강경화 외교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합니다. 준비위 산하에는 의제분과와 소통 홍보분과, 운영지원분과 등 3개 분과를 두도록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을 두었던 지난 2007년과 달리 하나의 준비위 아래 각 분과를 설치해 일원화한 게 특징입니다. 2007년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가볍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단순화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준비위 구성이 과거와 달리 경제부총리가 빠지는 등 경제보다 외교 안보 중심으로 단순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 성격이 강한 만큼 비핵화 등 외교 안보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준비위는 오늘 회의에서 고위급 회담 제의나 통지문 발송 같은 북한과의 접촉 시기와 방법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어제 오후에 부산에선 30대 제1교포 남자가 비행기를 탔다가 승무원을 때려서 체포가 됐습니다. 자기 손등을 아프게 긁어서 화가 났다는 게 그 이유인데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승객 34살 A씨가 기내 안전 설명을 하던 20대 여성 승무원을 서너 차례 손으로 밀치고 때린 겁니다. 보고를 받은 기장은 활주로에서 계류장으로 항공기를 되돌렸고 A씨는 대기하던 경찰에게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가 50분 늦게 출발하면서 승객 180여 명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승무원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아 간단한 조사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다. 180명의 승객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수치심도 들고 모욕감이 들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A씨는 코트를 건네봤던 승무원이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주의를 주는 과정이었을 뿐 폭행은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제육을 풉니다. 승무원이 좀 빈정거리더라 내한테.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따지는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지.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지금 억울하다. 경찰은 피해 승무원과 다른 승객 등을 추가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밤사이 제주도에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택시에는 택시 기사와 부인 그리고 딸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에 부인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민정 기자입니다. 심하게 부서진 택시 조수석 문을 소방관들이 뜯어내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차량의 잔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은 다리 밑으로 추락했는데 탑승자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일가족 3명 중 기사 아내인 48살 현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50대 택시기사와 20대 딸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다리 밑으로 떨어진 상대편 승용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빗길 미끄러짐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도 승용차 2대가 부딪혀 운전자들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부산 강서구의 한 제철소에서 불이 나 작업 중이던 크레인 기사 43살 윤모 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용광로에 쇳물을 옮기는 과정에 쇳물이 넘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한 직원들 226명 전원을 면직, 그러니까 쫓아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식으로 공공기관들이 부정 채용한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강원랜드를 본보기 삼아서 행동에 옮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 대응 방식이 미온적이라고 여러 번 질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빼들었습니다.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우선 검찰 수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 확인된 강원랜드 부정합격 관련자 226명 모두를 직권 면직 등 인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검찰 기소 전이지만 일반 기업에서처럼 면직 처리부터 하고 개별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하란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조처하면 피해자 구제 등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입사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강원랜드 탈락자 구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사법 처리 전이라도 면직 처분을 내리도록 한 이번 방침을 다른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데 정부 역할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조처가 야당 의원들이 관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정부가 청년들 취업난을 풀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3년 동안 1년에 1,000만 원까지 정부가 월급에 보태주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예산 4조 원이 더 필요해서 국회 통과가 문제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평균 첫 연봉은 3,800만 원인데 중소기업은 2,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격차를 줄여 대기업만 선호하는 생각을 바꿔보자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중소기업은 20만 개나 일자리가 있는데도 취업 희망자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과 주거, 자산 형성까지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년 동안 6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2,400만 원을 보태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줍니다. 또 5년 동안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연 1.2% 낮은 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출근이 힘든 산업단지에 취업하면 월 1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가령 30세 청년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1년에 약 1,035만 원의 실질소득이 늘어납니다. 또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들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새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안에 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야당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현금 퍼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서 국회 통과엔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소식 이어갑니다. 김윤옥 여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 쪽에서 돈을 5억 원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영이 어려웠던 성동조선에서 나온 돈인데 로비용으로 흘러들어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억 원이 김윤옥 여사에게 건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5억 원 가운데 일부는 이팔성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나머지는 이 전 회장이 직접 김 여사에게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돈을 포함해 이팔성 전 회장이 건넨 22억 5천만 원 대부분이 성동조선으로부터 받은 돈이란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성동조선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수출입은행이 3조 2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최근까지 법정 관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동조선 채권단에 이팔성 당시 우리지주 회장 산하에 우리은행이 있었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비 명목으로 이팔성 회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이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 사위 이상주 변호사 측도 김 여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영국에서 러시아의 전직 이중 스파이 부녀가 암살될 뻔한 사건을 놓고 국제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까지 러시아에 해명을 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만만치 않게 맞서고 있습니다. 배작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메이 영국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의 스파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4개국 정상은 신경작용제 노비촉의 사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이번 사건은 영국의 자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우리 모두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인 솔즈베리를 방문한 메이 총리는 서방 국가 성명에 대한 환영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activity, and there are other measures that we will be looking at. And if we face further provocation from Russia, then there are other measures that we can deploy. 러시아는 스파이 사건 개입 사실을 거듭 부인하면서 영국 외교관 추방 같은 대응 조치를 곧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ответа на те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мы задаем, и запустили бы те процедуры, которы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Конвенцией о запрещении хим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스파이 사건을 둘러싼 두 나라 간 갈등이 서방과 러시아와의 외교전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미국 남부의 플로리다에서는 짓고 있던 육교가 6차선 도로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들이 아직도 밑에 깔려 있어서 인명피해가 걱정됩니다.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건설 중이던 보행용 육교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진 육교 상판 밑에 지나던 차량들이 깔려 있습니다. 간신히 탈출한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길 위에 앉아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플로리다 국제대학에서 건설 중인 육교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보행자는 없었지만 950톤짜리 콘크리트 육교 상판이 아래 왕복 6차선 도로로 무너져 내리면서 지나던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수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플로리다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대여섯 대의 차량이 아직까지 무너진 육교 상판에 깔려 있는 상태여서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closely and offer whatever support is needed to the local officials. 무너진 육교 상판은 지난 토요일 얹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로리다 주 당국은 부실 공사 가능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평창 패럴림픽 소식입니다. 우리 컬링 대표팀이 쭉쭉 앞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선 1위로 4강에 진출했는데 사상 첫 금메달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1엔드에서 영국에 먼저 한 점을 내줬지만 2엔드에선 올해 환갑인 맏형 정승원 선수의 활약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승부는 4대4 동점이던 8엔드에서 갈렸습니다. 이번에도 정승원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자신 있게 밀어낸 스톤은 팀 동료의 힘찬 응원을 받으며 미끄러져 나갔고 절묘한 궤적을 그리며 하우스 중앙 가장 가까운 곳에 멈췄습니다.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우리 대표팀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환호했습니다. 팀원들 전체가 그래도 잘 맞춰주었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한 점 차 짜릿한 승리로 4강행을 결정지은 우리 대표팀은 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향한 여정에 나섭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 중국마저 7대6으로 꺾은 우리 팀은 예선 1위를 차지해 오늘 노르웨이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파라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캐나다에 7대0으로 져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팀은 동메달을 놓고 내일 이탈리아와 대결합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내리던 비가 오늘 아침 현재도 동쪽 지역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에는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조금 더 떨어지겠습니다. 날은 오늘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까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은 16.6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낮에는 1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내려가겠고 내일 아침은 1도로 오늘 아침보다 조금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온이 워낙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런 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거센 풍랑과 함께 강한 바람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4.4도, 대구가 3.6도, 청주는 5.3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면서 서울이 11도, 강릉이 6도, 청주와 대전이 12도, 광주가 14도, 부산은 9도에 머물겠습니다. 벌써 곳곳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로 나들이 계획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산타페. 엄마 백조는 아기 백조를 사랑해요. 엄마도 킨더로 사랑을 보여줄게. 부드럽고 맛있는 킨더 초콜릿 100g 속에는 우유 한 컵의 칼슘과 단백질이 그대로. 나도 엄마 사랑해. 킨더 초콜릿. 사랑으로 크는 우리 아이. 새로워진 네스카페 신선한 모카. 수지는 신선한 원두를 갈아 신선한 모카를 탄다.
신선하게 갈아 넣은 원두를 더해 가장 맛있는 한 잔. 신선한 모카로 갈아탈래? 갈아탈래. 뉴 네스카페 신선한 모카. Chic but dynamic. The new K5. 이어서 모닝와이드 2부가 방송됩니다. 이사, 더 이상 어려운 공사가 아닙니다. 참 좋은 포장이사 서비스 예스 이사공사. 이사공사를 만나면 이사가 술술. 예스 이사공사 1577 이사공사. 포장이사도 택배 역시 KGB. 허구날 변변이 하늘이 그런 색이.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킨으로 해결하세요. 변비, 복부 백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좋아. 육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혹시 박종철 씨라고 아세요? 저도 박종철인데요. 제가 지금 박종철을 찾고 있어요. 박종철 씨가 박종철 씨를 찾아요? 본인 사망 신고도 안 되시는 거고요? 지금 제 딸이 박종철 씨 딸이에요. 네? 저는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법정 구속을 안 시키면 누가 납득을 할까요? 내가 왜 신고를 했을까? 어떡하세요? 원장이 그 친구를 보내라. 생명연장 시대의 길 위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 대답을 메디컬 기술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브레인 마사지. 몸을 넘어 브레인까지 마사지하는 기술. 이것이 바로 생명연장 시대에 대한 우리의 답입니다. 메디컬 기술로 진화하는 마사지 체어 바디 브랜드. 수지는 신선한 원두를 갈아 신선한 모카를 탄다. 신선하게 갈아 넣은 원두를 더해 가장 맛있는 한 잔. 신선한 모카로 갈아탈래? 갈아탈래. 뉴 네스카페 신선한 모카. 찰지고 쫀득쫀득한 맛. 초고압으로 지은 밥은 다르죠. しっとりふっくらした食感は絶対に無圧力でしょ。 무압 오드입니다. 초고압에서 무압까지. 쿠쿠 트윈 프레셔. 핏. 우리 아기 락토 핏. 핏. 아이들도 락토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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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가족이 락토 핏.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내 몸에 핏. 종근당 건강. 미세먼지도. 전자랜드 공기청정 매여 전자랜드 건조기까지 공기를 상쾌하게 빨래도 깨끗하게 미세먼지 잡으러 가자
코드 없이, 제한 없이, 코드 없이, 걱정 없이, 코드 없이도 강력한 무선 공기청정기 쿠쿠 인앤아웃 공기청정기 코드리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잇몸병에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에 역시 이가탄입니다. 이가탄. 자고 나면 좋아지겠지. 안 쓰면 낫겠지? 몸 좀 지지면 괜찮아지겠지. 그럴 리가요. 통증이 가벼워도 염증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캐트톱은 염증을 직접 캐냅니다. 참지 말고 캐내자. 캐터톱. 허리가 가늘어져야 되는데 머리만 가늘어져. 살이 빠져야 되는데 머리카락만 빠져. 어떡해? 내 얘기가 샴푸가 되었다. 닥터그루트. 카누 스프링. 카누가 있어 봄이 한 번 더 좋아집니다. 봄을 부르는 커피 카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갖고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장관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한테 1년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걸 위해서 추경을 4조 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30대 남자가 승무원을 폭행해서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가 계류장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손등을 긁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우리 휠체어 컬링 대표팀이 영국과 중국을 잇따라 꺾고 예선 1위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오늘은 노르웨이와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체감온도는 0도까지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11도에 머무르는 등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정부가 청년들 취업난을 풀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정부가 1년에 1,000만 원씩 총 3년 동안 3천만 원 넘게 돈을 더 지원해준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네, 앞으로 3년 동안 대학 졸업생들은 더 많이 드는데 이 보릿고개를 정부 돈으로 넘기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평균 첫 연봉은 3,800만 원인데 중소기업은 2,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를 줄여 대기업만 선호하는 생각을 바꿔보자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중소기업은 20만 개나 일자리가 있는데도 취업 희망자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과 주거, 자산 형성까지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년 동안 6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2,400만 원을 보태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줍니다. 또 5년 동안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연 1.2% 낮은 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출근이 힘든 산업단지에 취업하면 월 1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가령 30세 청년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1년에 약 1,035만 원의 실질소득이 늘어납니다. 또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들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새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안에 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야당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현금 퍼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서 국회 통과엔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에서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상황에서 큰 기업들 일자리는 해외에서만 늘고 있다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입니다. 네, 2010년부터 6년 동안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주요 대기업 7곳을 보면 국내 직원 수는 9% 늘어났는데 해외 직원 수는 71%나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국내 직원 수는 9만 명 정도로 비슷하지만 해외 직원은 9만 5천 명에서 21만 5천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기업들은 우리나라 내수가 부진한 데다가 규제까지 쌓여서 사람을 더 뽑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한다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빠지고
정부 돈을 지원하는 내용만 들어간다면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고 중앙일보는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저출산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파격적인 수준의 양육비 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지방교육세나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같은 목적세를 새로 만들어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마련할 재원 규모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은 연구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쩌면 둘째 아이부터 1억 원짜리 바우처를 주는 대책도 가능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엄마들이 학교에 이런저런 일로 동원되는 걸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학부모가 된다는 한 엄마가 학교에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독서도우미까지 엄마가 참여해야 하는 활동이 많다는데 놀랐다고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직장인 엄마들은 휴가를 내거나 대신할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할 판이라면서 학생 엄마 대신에 차라리 전문가를 고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글은 어제 오전 기준으로 6천 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학부모의 자치 활동이라서 학교가 나서서 정리하기 어렵고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부모도 많아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해명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는 5월 국제적인 습지 보호 조약인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다는 기사입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북도에 있는 철새 보호구 두 곳이 이 람사르 습지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유네스코의 금강산을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사실도 최근에 확인이 됐는데요. 학술 교류 등으로 늘려서 국제섭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관광 산업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가 됩니다. 남북 북미 대화를 앞둔 상황이라서 북한의 적극적인 행보가 더 주목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도 북한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해 강도 높은 대북 제재로 거의 모든 외부 활동을 접었던 북한 대사들이 올해 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베를린 좌파당 행사에 북한 대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참석 자체도 이례적이었는데 우리 쪽 대사와 함께 사진을 찍자 많은 외교관들이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놀랐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한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오찬 모임에 북한 대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통신비 내리기 정책에 동참하고는 있지만 멤버십 혜택은 줄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SK텔레콤은 VIP 고객들에게 주던 프랜차이즈 빵집 할인율을 15%에서 10%로 줄였습니다. KT는 대형마트 할인 혜택을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였습니다. LGU+도 VIP에게 한 달에 2번씩 주던 무료 영화 예매권을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수익성이 나빠질 걸 우려한 이 통사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편의점과 제과점, 영화관, 카페 혜택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행복하셨나요? 우리나라 행복순위가 5년 동안 16계단이나 떨어졌다는 기사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2018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는 2013년 42위에서 올해 57위로 16단계 떨어졌습니다. 행복지수는 국내 총생산과 기대수명, 부패에 대한 인식 등을 근거로 계산을 하는데 어느 한 가지 요소로 꼽기는 어렵지만 지난 5년 동안 어수선했던 정치적 상황 때문인 걸로 짐작을 했습니다. 한편 북유럽 나라들이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가장 행복한 나라로 핀란드가 꼽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모닝클릭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김보름 선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른바 왕따 질주와 인터뷰 태도로 논란을 빚은 바 있죠. 비난이 쏟아지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입원까지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닝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김보름 입원입니다. 김보름 선수의 매니지먼트사는 김 선수가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심리적인 불안과 초조한 증상을 호소했고요. 지난 12일 고향인 대구의 한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름 선수에게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와 곧바로 입원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계자는 김보름 선수의 어머니도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딸과 함께 입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보름 선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에서 노선영, 박지우 선수와 함께 출전했지만 노선영 선수만 뒤처진 채 결승선에 돌아와 망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김보름 선수는 인터뷰에서 노선영 선수를 탓하는 뉘앙스로 말해서 논란을 키웠는데요.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에는 60여만 명이 참여했죠. 김보름 선수는 이 일로 선수촌 방에만 머물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보름 선수는 이후 매스 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모닝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모굴 스키 국가대표인 최재우, 김지현 제명입니다. 대한스키협회는 지난 10일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통해 두 선수를 영구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두 선수는 3일 일본 다자와쿠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 기간에 술을 마신 뒤 여자 대표 선수들의 숙소에 들어가 폭행과 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두 선수는 여자 선수들에게 술을 마실 걸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껴안거나 잡아끄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자 선수들의 정신적 충격이 커서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하고요. 피해자들이 두 선수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 법적 절차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선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했는데요. 최재우 선수는 2차 결선에서 넘어져서 결선행이 좌절됐고 김지현 선수는 2차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최재우 선수는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지만 이번 징계로 사실상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올림픽 때 목 터져라 응원했는데 진짜 실망스럽다며 실망감과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모닝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사교육비입니다. 지난해 초중고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5년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초중고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7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했습니다. 초등학생은 25만 3,000원으로 4.8% 상승했고요. 중학생은 29만 1,000원, 고등학생은 28만 4,000원으로 각각 5.7%, 8.4% 늘어났는데요. 이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도 포함된 통계입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따졌을 땐 사교육비로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을 쓰는 학생이 전체의 26%인 반면 10만 원 미만을 쓰는 학생도 10.6%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양극화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월 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5만 5천 원이지만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9만 3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클릭이었습니다. 남자 테니스 정현 선수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에서 8강에 또 올랐는데 마침 상대가 다음 49일 전에 호주 오픈에서 만났던 테니스 황제 페더러입니다. 그때 아팠던 발도 지금 다 나은 상태라서 이번엔 하고 벼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늘 아침 11시인데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최근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정현은 세계 34위인 우루과이의 파블로 쿠에바스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원래 주무기인 백핸드샷 대신 강력한 포핸드샷을 잇따라 터뜨려 상대의 허를 찔렀습니다. 쿠에바스는 경기가 풀리지 않자 공을 관중석에 날리고 허공에 소리도 질러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현은 1시간 18분 만에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ATP 투어 대회 가운데 상금과 랭킹 포인트가 가장 많아 강호들이 대거 참가하는 ATP 마스터스에서 8강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I'm just really happy to make first quarterfinal in ATP Masters, so I'm just ready for the next. 정현의 8강전 상대는 세계 최강 페더러입니다. 1월 호주 오픈 준결승에서 발바닥 부상으로 기권했던 아쉬움을 털고 처음으로 재컨디션에서 맞붙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올해 15전 전승을 기록하며 황제의 위용을 지키고 있는 페더러와 최고의 샛별인 정현의 맞대결은 세계 테니스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홈쇼핑 중에 중소기업 물건을 주로 파는 홈앤쇼핑이란 데가 있습니다. 여기 대주주가 중소기업 중앙회인데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 중기 중앙회 사람들이 또 온갖 입김을 넣어서
부정 채용이 판을 쳤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상호 기자입니다. 2013년 12월 홈앤쇼핑은 공개 채용을 통해 27명을 선발했습니다. 3,700명이 넘게 지원해 137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합격자의 4분의 1인 7명이 부정 채용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채용 공고에도 없던 인사조정 항목을 만들어 청탁받은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몰아준 겁니다. 7명 모두 가산점 없이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점수였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3명이 특혜를 받고 채용됐습니다. 가점에 대한 증빙 서류도 전혀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부여된 채용 과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청탁받은 지원자가 직무적합도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자 재시험 기회마저 줬습니다. 이렇게 합격한 10명 대부분은 홈앤쇼핑의 최대 주주인 중소기업 중앙회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였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앙회 전현직 임원의 자녀였습니다. 전 회장님은 공동대표이사였고 전 회장님 때 뭐 부회장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기는 한데 경찰은 이런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홈앤쇼핑 대표 강남은 씨와 당시 인사팀장 여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할 방침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난 자리를 보면 생각보다 버려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꽃, 음식 등이 대표적인데요.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낸 사회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스브스 뉴스 파인더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는 친환경 의류 제작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혼식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환경을 살리는 결혼식은 사실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식도 아름답게 하면서 지구 환경까지 살릴 수 있는 결혼식을 상상해 보다가 이런 회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한 번 결혼식을 할 때 거의 500송이, 1000송이 이상의 꽃들이 장식이 돼요. 그 꽃들이 다 절화라서 결혼식 끝나고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나만 잘 살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품 하나를 디자인할 때도 다 사용하고 나서 폐기되는 그 순환 주기까지 시점을 두고 있어요. 결혼식 전체 를 장식을 할 때 화분으로 다 장식을 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분들께 다 하나씩 선물로 나눠드리면 가정에서 다 그 신랑 신부를 생각하면서 그 꽃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케나 부톤이어도 다 뿌리가 살아 있어서 결혼식 끝난 다음에 심으면 결혼식 기념 식수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 2005년, 2006년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사실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로 매니아층들,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찾아오셨었는데 지금은 워낙 SNS도 활발해지고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면서 사실 환경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보다는 좀 색다른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기왕이면 환경도 살리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에코웨딩이라 그래서 굉장히 비싸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저가도 아니라 에코웨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커플들의 평균 비용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 평균 결혼 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드레스나 수트는 결혼식이 끝나고 일상에서 활용하실 수 있거나 돌잔치 때 다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결혼식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사실 낭비 없고 지구 환경을 살리는 그런 결혼식인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낭비들을 발견하셨나요? 호텔 옥상엔 괴물이 등장하고요. 거리엔 광선검을 든 남성과 독특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로봇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외침과 동시에 도로의 택시는 뒤집어지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돼버리는데요. 그림에서 배경으로 쓰인 곳이 왠지 낯이 익죠? 이곳은 바로 이태원입니다. 한 미국 작가가 이태원 거리를 배경으로 그린 애니메이션인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딘지 다 알겠다, 디테일도 훌륭하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주 킹이란 별명을 가진 작가 아론 코스로우는 10여 년 전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영어 선생님으로 한국에 왔는데 그만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요. 교통과 음식은 물론이고 만나는 사람들도 좋고 그가 가본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은, 그리고 특히 서울은 항상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운 별명을 생각해내다가 소주킹이란 별명도 사용하게 됐다고요. 앞서 봤던 그림이 온라인에서 유명해질 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가 이태원 거리를 다니면서 느꼈던 생생한 감정을 사실적인 묘사로 그림에 나타냈고, 밤이 되면 판타지 세상이 된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영화 반지의 제왕의 캐릭터가 그의 그림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이태원을 담아내는 게 즐겁다는 아론은 다음에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계속 재미있는 일을 할 거라고 하네요. 네,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와 소비자 트렌드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권 기자가 준비해온 걸 읽게 되잖아요. 오늘은 이제 인터넷 쇼핑 같은데 워낙 패션업들이 치이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를 내는 걸 가져오셨는데 첫 번째 신발 회사 이거 재밌네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전에 여기서 한번 네. 베스트셀러 시대는 끝났다 이런 네.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히트 상품 하나를 기대하는 것보다 대기업들도 네. 다양한 상품을 두루두루 내봐야 이제 경쟁이 되잖아요. 입맛에 맞추려면. 네. 근데 보통 여러 제품을 조금씩 만든다고 하면 당장 우리가 교과서에서 경제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 규모의 경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똑같은 걸 많이 생산해야 단가를 낮춰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 기본적인 법칙이 온라인 시장에서는 깨지기도 합니다. 국내 한 의류 제화 브랜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구두 라인인데요. 네. 먼저 웹사이트에서 일정 기간 동안 디자인 몇 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물건을 만들어 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네. 보여준 디자인 하나당 100켤레 이상 주문이 되면 해당 디자인의 생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미리 선불로 값을 다 받고 딱 주문한 만큼만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한꺼번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가격도 비슷한 브랜드의 비슷한 사양 기존 제품들보다 평균적으로 35% 이상씩 낮췄습니다. 그 신발 회사 입장에서는 손님을 잡아놓고 물건을 이제 파는 그렇죠. 거니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재고 관리 비용이 전혀 안 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주문을 먼저 받고 말씀하신 대로 입금 완료된 다음에 만든 만큼만 그렇죠. 바로 나가니까 일반적인 대량 공장 생산에서 필수적인 재고 비용이 싹 빠지면서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기획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우선은 마진을 덜 보는 측면도 있고요. 재고를 많이 갖게 되면 그것도 다 비용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주문받은 부분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순수하게 다 재고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가격에 반영해서 고객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저희가 만든 거죠. 네, 이 라인은 지금까지 선주문 기간을 지난해 12월부터 3번 열었습니다. 네. 세 번째 예약이 이번 주로 끝났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씩 주문을 받고 받은 만큼만 제작해서 배달을 합니다. 네네. 국내 여성화는 보통 한 시즌,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단일 디자인으로 500켤레 이상이 나가면 그때부터 히트 상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네. 근데 100개만 넘게 예약되면 생산은 한다 했던 이 제품들 중에서 일주일 동안에 선주문이 540켤레까지 나온 디자인도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주문을 해놓으면 제품 출현까지 뭐 적게는 2주, 길게는 3주가 걸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온라인 쇼핑의 빠른 배송 같은 장점은 없고요. 그렇다고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신어보고 샀을 때 장점도 없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도 예상 밖의 성공이어서요. 앞으로는 남성화나 스니커즈 같은 제품들로까지 이런 방식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면 이게 딱 클릭하면 다음 날이나 뭐 다다음 날 이렇게 오는 사실 네. 맛 때문에 사는 부분도 있는데 요건 좀 느는다는 건 단점이지만 네. 제품 자체만 괜찮다면 네, 되게 해볼만 하겠죠. 남자 그 옷들도 약간 좀 전하고 다른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요. 네. 네. 남성복은 특히 뭐 목둘레나 팔 길이 같은 것까지 그거 중요합니다. 네. 몸에 딱 맞아야 네, 네, 네. 예쁘잖아요. 그래서 옷 중에서도 온라인 구입하기가 가장 부담스러운 옷 중 그렇죠. 옷인데요. 국내 한 남성복 라인이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면 맞춤 정장을 만드는 것처럼 담당 테일러가 찾아가서 몸 전체의 치수를 다 재고요. 그다음에 스타일 상담도 해줍니다. 네네. 이때 결제를 미리 하면 브랜드의 기성복 디자인이 돼
고객 몸에 맞게 제작을 새로 해서 2주쯤 후에 다시 직접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 브랜드의 기성 제품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두면 그 개인 정보가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온라인 주문을 해도 맞춤 수선이 돼서 오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비용이 안 들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이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서울 수도권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40명 정도씩 이렇게 방문 맞춤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사실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회사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안 거치고 간다는 점에서는 그 부분이 좀 더 포인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달콤하고 바삭한 파이 좋아하시나요? 이제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해야 하는 건지 여기 별난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상자에 손을 집어넣더니 종이를 한 장 뽑습니다. 뭐 좋은 상품이라도 걸렸나요? 그런데 다음 풍경이 뭔가 심상치 않죠? 슬그머니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얼굴에 파이를 문지릅니다. 설마 괴롭히는 건 아니겠죠? 미국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사제지간에 펼쳐진 이른바 파이데이 행사입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원주율의 또 다른 이름이 파이죠. 이 파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3월 14일을 파이데이로 정하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네요. 스승의 얼굴을 향해 크림이 듬뿍 든 파이를 선사하는데 거침없는 모습을 보니 1년 내내 이날만을 기다린 듯합니다. 풍성한 속눈썹이 깜빡깜빡. 뼈대만 남은 말은 힘차게 다리를 굴립니다. 이건 또 어째 으스스한 느낌이죠. 스위스의 기계공학자가 만든 오토마타입니다. 움직이는 장난감이나 조각 장치를 뜻하는데 치밀한 설계와 뛰어난 손재주의 합작품입니다. 보통 하나당 완성하는데 한 2달 정도 공을 들인다고 하네요. 태엽과 도르래 등 복잡한 장치를 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뭔가 신비한 힘으로 살아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장난감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천국을 그리라 하면 이 이상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사람의 손을 거의 타지 않은 지구 반대편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부리의 사람들이 장비를 챙겨 길을 떠납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기어오르고 위협적인 계곡 물줄기를 부지런히 노를 저어 통과하는데 땀 흘린 보람이 있네요. 비바람으로 생성된 거대한 얼음 빙하와 온갖 야생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숲과 호수 등 발길 닿는 곳마다 경외감마저 들게 하는 대자연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미국 출신의 환경운동가이자 탐험가들입니다. 칠레 파타고니아의 아이센주를 중심으로 8일간의 여정을 담은 건데요. 사람들이 위험하지만 탐험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런 장관을 직접 눈에 담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어떤 표현을 사용해도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러시아로 가보시죠. 꽁꽁 얼어붙은 호수비에서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호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다들 다급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수에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다며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는 건데요. 사람들이 불이 나게 뛰어나오는데 발밑으로 쩍쩍 금이 가는 얼음의 모습을 보니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다들 무사히 피했지만 해빙기 얼음판에 올라서는 만용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은국 씨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은국 씨는 자신을 고발한 여성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국 씨는 당시 술에 과하게 취한 상태라 성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여성이 1억 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직업이 미대 교수인 줄 알았지만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드러났다며 의도된 접근으로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여성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성폭행이 있던 날 호텔 CCTV를 확인해보면 자신의 손을 끌고 들어가는 김은국 씨의 모습이 남아있을 거라고 말했고요. 이어 자신의 직업을 속인 적도 없다며 김은국 씨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 이민호 씨가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이민호 씨는 선복무제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고요.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다시 복귀합니다. 입소 현장에는 중국과 일본 등 다국적 팬들이 모여 이민호 씨를 응원했습니다. 이민호 씨는 다른 입소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차량에 탄 채 훈련소를 향했고 팬들에게 연신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앞서 조용히 입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만큼 별다른 소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민호 씨는 입대 전날 SNS를 통해 짧게 자른 머리를 공개했습니다. 짧은 머리 스타일에도 매력적인 외모가 눈에 띄죠. 팬들은 훈련을 잘 받고 곧 좋은 작품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신혜선 씨가 SBS 2부작 특집극 사해찬미에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사해찬미는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과 극작가 김우진의 비극적인 사랑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윤심덕 역을 맡은 신혜선 씨는 데뷔 전 윤심덕과 김우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로맨틱하고 가슴을 울렁이게 했다고 밝히면서 출연할 기회가 생겨 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해보고 싶었던 연기라 또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하네요. 신혜선 씨는 이번 드라마에서 이종석 씨와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 드라마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인데 신혜선 씨는 선배인 이종석 씨에게 배울 건 배우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종석 씨는 연출자와의 의리로 흔쾌히 노개런티 출연을 확정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룹 워너원의 새 앨범 타이틀곡 부메랑의 음원이 유출됐습니다. 워너원 측은 음원 파일이 유출된 직후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며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음원이 유출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출처를 찾아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각종 SNS에는 워너원의 타이틀곡 음원과 수록곡 골드의 음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많은 누리꾼들이 유출된 음원을 다운받으면서 삽시간에 온라인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불과 컴백을 나흘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열심히 컴백을 준비했던 워너원 멤버들이 허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워너원은 데뷔곡 음원도 유출된 적이 있어 이번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수 태진아 씨와 강남 씨가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17일 신곡 장지기장을 공개합니다. 벌써 세 번째 콜라보죠. 신곡 장지기장은 태진아 씨가 직접 곡을 쓰고 아들인 이루가 가사를 썼습니다. 희망찬 인생을 살면서 지킬 건 지키며 즐겁게 살아가자는 내용을 담은 건전가요 장르의 노래입니다. 쉽고 재밌는 가사와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신나는 리듬이 특징입니다. 구성지면서도 맛깔나는 태진아 씨와 강남 씨의 보컬도 어우러져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앞서 두 사람은 사람팔자와 전통시장 등의 노래를 함께 불러서 남다른 호흡을 과시한 바 있죠. 가요계의 신구 세대를 대표하는 이들이 또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지만 동쪽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은 내일 오전까지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1도로 어제 낮 기온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아침은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기온이 워낙 들쑥날쑥한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 10도, 전주는 13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말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지만 날씨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와 미국 간의 공식적인 협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장관이 워싱턴에 날아가서 목소리 큰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인 이방카 고문도 만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면담하고 상하원 주요 인사들과 연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남북 대화와 북미 정상회담 합의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진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와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이렇게 조성된 이 대화의 모멘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의구심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강 장관은 의원 간담회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고문과 별도 오찬을 갖고 평창올림픽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워싱턴에 오면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찬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아주 좋은 대화였습니다. 강 장관은 방미 이틀째인 내일은 틸러슨 국무장관을 대행하고 있는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통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스웨덴으로 갔는데 여기서 미국 쪽과 만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같이 간 게 눈에 띕니다. 청와대도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 주요 인사가 모여서 첫 회의를 엽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현지 시간 오늘과 내일 스웨덴을 방문한다고 스웨덴 외교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영사 문제와 함께 한반도 안보 상황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외교라인인 최강일 부국장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간 실무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오늘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준비위는 주요 의제와 향후 일정을 점검하고 고위급 회담 제의나 통지문 발송 등 북한과의 접촉 시기, 방법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발표된 준비위 구성을 보면 산하의 의제분과와 소통홍보분과, 운영지원분과 등 3개 분과를 두도록 했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가볍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단순화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경제부총리가 빠지는 등 경제보다 외교안보 중심으로 단순화됐다고 설명했는데 비핵화 등 외교안보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정부가 청년들 취업난을 풀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정부가 1년에 1,000만 원씩 총 3년 동안 3천만 원 넘게 돈을 더 지원해 준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대학 졸업생들이 많이 느는데 이 보릿고개를 정부 돈 4조 원으로 넘기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평균 첫 연봉은 3,800만 원인데 중소기업은 2,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를 줄여 대기업만 선호하는 생각을 바꿔보자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중소기업은 20만 개나 일자리가 있는데도 취업 희망자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과 주거, 자산 형성까지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년 동안 6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2,400만 원을 보태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줍니다. 또 5년 동안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연 1.2% 낮은 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출근이 힘든 산업단지에 취업하면 월 1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가령 30세 청년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1년에 약 1,035만 원의 실질소득이 늘어납니다. 또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들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새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안에 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야당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현금 퍼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서 국회 통과엔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한 직원들 226명 전원을 면직, 그러니까 쫓아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식으로 공공기관들이 부정 채용한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강원랜드를 본보기 삼아서 행동에 옮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 대응 방식이 미온적이라고 여러 번 질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빼들었습니다.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우선 검찰 수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 확인된 강원랜드 부정합격 관련자 226명 모두를 직권 면직 등 인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검찰 기소 전이지만 일반 기업에서처럼 면직 처리부터 하고 개별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하란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조처하면 피해자 구제 등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입사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강원랜드 탈락자 구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사법 처리 전이라도 면직 처분을 내리도록 한 이번 방침을 다른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데 정부 역할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조처가 야당 의원들이 관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어제 오후에 부산에선 30대 제1교포 남자가 비행기를 탔다가 승무원을 때려서 체포가 됐습니다. 자기 손등을 아프게 긁어서 화가 났다는 게 그 이유인데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승객 34살 A씨가 기내 안전 설명을 하던 20대 여성 승무원을 서너 차례 손으로 밀치고 때린 겁니다. 보고를 받은 기장은 활주로에서 계류장으로 항공기를 되돌렸고 A씨는 대기하던 경찰에게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가 50분 늦게 출발하면서 승객 180여 명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승무원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아 간단한 조사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다. 180명의 승객이 보는 앞에서 태를 당하고 수치심도 들고 모욕감이 들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A씨는 코트를 건네봤던 승무원이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주의를 주는 과정이었을 뿐 폭행은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제6교포입니다. 승무원이 좀 빈정거리더라 내한테.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따지는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지.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지금 억울하다. 경찰은 피해 승무원과 다른 승객 등을 추가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밤사이 제주도에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택시 안은 택시 기사와 부인 그리고 딸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부인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민정 기자입니다. 심하게 부서진 택시 조수석 문을 소방관들이 뜯어내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차량의 잔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은 다리 밑으로 추락했는데 탑승자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일가족 3명 중 기사 아내인 48살 현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50대 택시기사와 20대 딸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다리 밑으로 떨어진 상대편 승용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빗길 미끄러짐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도 승용차 2대가 부딪혀 운전자들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부산 강서구의 한 제철소에서 불이 나 작업 중이던 크레인 기사 43살 윤모 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용광로에 쇳물을 옮기는 과정에 쇳물이 넘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소식입니다. 김윤옥 여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 쪽에서 돈을 5억 원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영이 어려웠던 성동조선에서 나온 돈인데 로비용으로 흘러들어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억 원이 김윤옥 여사에게 건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5억 원 가운데 일부는 이팔성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나머지는 이 전 회장이 직접 김 여사에게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돈을 포함해 이팔성 전 회장이 건넨 22억 5천만 원 대부분이 성동조선으로부터 받은 돈이란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성동조선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수출입은행이 3조 2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최근까지 법정 관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동조선 채권단에 이팔성 당시 우리지주 회장 산하에 우리은행이 있었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비 명목으로 이팔성 회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이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 사위 이상주 변호사 측도 김 여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제 검찰 조사 때 거의 유일하게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윤옥 여사 쪽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가 전달됐다는 건 인정을 했는데, 하지만 이 돈은 대북 공작금으로 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부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낸 건 아닌지 검찰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받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인 2011년 10월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가사 업무를 담당하던 청와대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해당 직원으로부터 당시 청와대 내실에 있는 책상 위에 돈을 올려놨다는 진술도 받아냈습니다.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다 보니 이 전 대통령은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10만 달러를 어디에 썼냐는 질문에는 대북 공작금으로 사용했다,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의 용처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만큼 불법성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인정한 10만 달러를 포함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17억 5천만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미국 남부의 플로리다에서는 짓고 있던 육교가 6차선 도로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들이 아직도 밑에 깔려 있어서 인명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정화석 특파원입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건설 중이던 보행용 육교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진 육교 상판 밑에 지나던 차량들이 깔려 있습니다. 간신히 탈출한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길 위에 앉아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플로리다 국제대학에서 건설 중인 육교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보행자는 없었지만 950톤짜리 콘크리트 육교 상판이 아래 왕복 6차선 도로로 무너져 내리면서 지나던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수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플로리다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대여섯 대의 차량이 아직까지 무너진 육교 상판에 깔려 있는 상태여서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closely and offer whatever support is needed to the local officials. 무너진 육교 상판은 지난 토요일 얹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로리다 주 당국은 부실 공사 가능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취직이 힘든 걸 악용해서 이런 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가져오면 정직원을 시켜주겠다고 속여서 1억 원 넘게 뺏은 일당이 또 붙잡혔습니다. JTV 오정현 기자입니다. 사회초년생 김모 씨는 22살의 나이에 4,8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취업 사기를 당해서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마케팅 회사에 지원했는데 회사가 매입할 부동산 상권에 투자하면 정직원을 시켜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조건이 좋은 회사에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 마다할 그런 게 없잖아요. 당장 돈이 없는 김 씨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고리에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지만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투자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3살 박모 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을 끌어들인 뒤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왔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구직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현장에는 사기 일당들이 사용했던 명함들이 나뒹굴고 있는데 마케팅 회사를 차려놨지만 실제 실적은 전혀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8명. 사기 일당은 이들에게서 모두 1억 3천여만 원을 뜯어냈지만 월급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속이기 쉽다고 판단한 그 사회 실정이 어두운 20대 사회초년생 여성 등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대출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있는지 캐묻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는 내일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나갑니다. 시간은 아침 10시, 장소는 서울 종로의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입니다. 이윤택 씨는 1999년부터 작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6명한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유명 소설가이기도 한 하일지 교수가 대학교 수업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미투 운동을 비꼬았습니다. 학생들이 교수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말할 자유가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문예 창작과 하일지 교수의 수업 중 발언 내용입니다. 소설 동백꽃의 줄거리는 점순이가 총각을 성폭행한 것이라며 소설 속 화자인 나도 미투를 해야겠네라고 조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 교수는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를 언급하며 처녀와 달리 이혼녀는 욕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좋아서 관계를 맺었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학생들은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폭로한 이유에 대해선 질투심 때문이라며 결혼해준다고 했으면 안 그랬을 것이라고도 답했다는 겁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학생은 성추행당했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학생들은 하 교수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만약에 미투를 비하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수업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 교수는 S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강의를 통해 말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가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흑백 논리에 빠져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동덕여대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후속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네,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예전에 형편이 안 좋아서 네. 뒤늦게 한글을 공부한 어르신들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그럼요. 있죠. 예. 이 어르신들의 글씨체를 디지털화한 폰트를 모바일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삐뚤삐뚤 이 글씨를 쓰고 있는데 참 정감 있는 글씨체들을 볼 수 있죠. 네. 지난 14일부터 카카오 측에서는 이 문자네요? 네. 이 글씨체 4가지를 선보입니다. 권정혜체, 김중자체, 신대현체, 또 김유석체. 이 글씨를 직접 쓴 할머니들의 이름을 딴 폰트들인데요. 네네네. 70대가 넘어서 지역의 복지회관에서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의 글씨체는 네.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응원 댓글이 달리면서 이 댓글당 1,000원씩 기부가 되는 행사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진행된 행사에서 무려 8,854만 원의 기부금을 모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네. 행사가 끝난 뒤 네티즌들은 이 폰트를 카카오톡에서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네. 이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카카오톡 폰트로 제공이 시작된 겁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 혼자 버스도 탈 수 있고 또 소녀랑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좋은 네. 친구, 선생님도 만나고 즐거움이 많았다는 이 할머니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뭉클하다, 또 폰트가 참 귀엽다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훈훈한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뒤늦게 배우니 한글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글자에 진심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저걸로 보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소식은 뭔가 좀 또 반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이 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네. 강력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제주지법에서는요, 100세를 앞두고 있는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제주에 살고 있는 A씨는 87세인 아내 B씨가 자식들을 험담하는데 동조해주지 않자 지난해 7월 주먹을 휘두르며 자식들에게 가서 살아라 라고 말을 했고요. 네. B씨는 큰아들 집에서 살게 됐었습니다. 네. 같은 해 9월 B씨는 옷가지 등을 챙겨가기 위해서 A씨와 함께 살던 집에 들렀었고 네.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따라가 같이 살자며 애원했지만
꺼져, 죽어라, 양로원에나 가라 이런 답변을 듣게 됐고요. 이에 격분해서 흉기를 복부에 휘둘러서 3차례 찌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양형 이유로는 고령임에도 죄질이 무거워서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살인과 살인 미수, 강도, 강제추행 등 이 강력범죄 건수가 1,539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5년 전하고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노인 범죄의 증가는 이른 정년 퇴직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빈곤 등이 사회 불만으로 확대되고 또 이 분노가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은 많은 이들의 걱정거리죠. 전문가들은요, 지속적인 사회 참여가 이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은퇴 전에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또 잘 만들어놔야 이후에도 문제가 없다는 지적들도 있고요. 이 부분은 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내용 그동안 참 얘기가 많이 됐던 내용이네요. 술 마시고 나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확정이요? 어제 대법원은요, 도로교통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당시 이창명 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서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었는데요. 반면 검찰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창명 씨가 술을 마신 정황은 확인이 됩니다만 이 법적으로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증명하지 못해서 무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혹시 모방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요, 벌써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내더라도 술이 깰 때까지 잠적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참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하고 별개로 어쨌든 간에 술은 한 잔이라도 입에 대면은 절대로 운전하시면 안 된다는 그렇죠. 이건 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평창 패럴림픽 소식입니다. 우리 컬링 대표팀이 쭉쭉 앞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선 1위로 4강에 진출했는데 사상 첫 금메달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1엔드에서 영국에 먼저 한 점을 내줬지만 2엔드에선 올해 환갑인 맏형 정승원 선수의 활약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승부는 4대4 동점이던 8엔드에서 갈렸습니다. 이번에도 정승원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자신 있게 밀어낸 스톤은 팀 동료의 힘찬 응원을 받으며 미끄러져 나갔고 절묘한 궤적을 그리며 하우스 중앙 가장 가까운 곳에 멈췄습니다.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우리 대표팀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환호했습니다. 팀원들 전체가 그래도 잘 맞춰주었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한 점 차 짜릿한 승리로 4강행을 결정지은 우리 대표팀은 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향한 여정에 나섭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 중국마저 7대6으로 꺾은 우리 팀은 예선 1위를 차지해 오늘 노르웨이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파라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캐나다에 7대0으로 져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팀은 동메달을 놓고 내일 이탈리아와 대결합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정현 선수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에서 8강에 또 올랐는데 마침 상대가 호주 오픈에서 만났던 테니스 황제 페더러입니다. 그때 아팠던 발도 다 나아서 이번에 제대로 벼르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은 오늘 아침 11시인데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최근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정현은 세계 34위인 우루과이의 파블로 쿠에바스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원래 주무기인 백핸드샷 대신 강력한 포핸드샷을 잇따라 터뜨려 상대의 허를 찔렀습니다. 쿠에바스는 경기가 풀리지 않자 공을 관중석에 날리고 허공에 소리도 질러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현은 1시간 18분 만에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ATP 투어 대회 가운데 상금과 랭킹 포인트가 가장 많아 강호들이 대거 참가하는 ATP 마스터스에서 8강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I'm just really happy to make first quarterfinal in ATP Masters, so I'm just ready for the next. 정현의 8강전 상대는 세계 최강 페더러입니다. 1월 호주 오픈 준결승에서 발바닥 부상으로 기권했던 아쉬움을 덜고 처음으로 재컨디션에서 맞붙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올해 15전 전승을 기록하며 황제의 위용을 지키고 있는 페더러와 최고의 샛별인 정현의 맞대결은 세계 테니스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상호입니다. 네, 어제는 전국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오고 있지 않지만 동쪽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과 제주에는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고 나가셔야겠고요. 앞으로 날은 오늘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요즘 날씨 참 변덕스럽죠.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좀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1도로 어제 낮 기온보다 5도가량 내려가겠고요. 내일 아침은 1도로 오늘 아침보다도 조금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거센 풍랑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3.7도, 강릉이 2.6도, 대구는 3.6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서 서울이 11도, 전주 13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봄꽃이 곳곳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맑은 날씨가 예상되기 때문에 나들이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기 치질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치질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말 못할 고민 치질. 문제는 항문혈관이죠.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먹으니까 참 편한데요. 이제 치질은 치센. 치아 나이 35세? 와, 우리 엄마 청춘이네. 잇몸이 많이 좋아졌대. 챙겨줘서 고마워요, 우리 딸. 잇몸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챙겨보세요. 인사돌 플러스. 이런 먼지 너 때문에 묵치기 코치기 묵치기 아나 막갑하네. 용각산 쿨 전화 생약 성분이 목을 촉촉하게 용각산 쿨. 태어나서 가장 많이 참고 일하고 배우며 해내고 있는데 엄마라는 경력은 왜 스펙 한 줄 되지 않는 걸까? 나를 아끼자. 바카스. 언제까지나 함께 건강하게 동아제약. 섬유유연제 3분의 1컵으로 될까요? 안 되지. 겨우? 초고농축 다운이면 충분해요. 3분의 1만 써도 향기가 톡톡. 보이세요? 3분의 1컵의 파워. 향기 좋네. 초고농축 다운이. 안아드릴게요. 얼마나 설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잘 아니까 KB손해보험이 든든하게 안아드릴게요. 희망을 안다. 희망으로 안다. KB손해보험. 믿음 직, 바람 직, 놀람 직. 그래서 매직. 매일매일 만나봄 직. SK가 만드는 생활의 매직. SK 매직. 느껴보세요. 내 몸에 꼭 맞게 감싸는 템퍼 매트리스가 주는 이 편안함을 마치 떠 있는 것처럼 가볍게. 템퍼. 하루의 무게마저 사라지는 시간. 좋아 보이는 것과 정말 좋은 것의 차이 팩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7년 동안 간을 지켜온 국내 판매 1위. 우루사는 간 수치 개선과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기준은 팩트입니다. 선택은 우루사입니다. 뒤에가 확 폈더라. 그래요? 기미가 확 폈어. 기미, 잡티는 물론 피로 회복까지.
일시비탄 미. 비타민을 탕 하세요. 자고 나면 좋아지겠지. 안 쓰면 낫겠지. 몸 좀 지지면 괜찮아지겠지. 그럴 리가요. 통증이 가벼워도 염증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캡틴톱은 염증을 직접 캐냅니다. 참지 말고 캐내자. 캡터톱.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이가탐 효과. 잇몸병이 확실하죠.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에 탁월한 선택. 이가탄. 먹어보면 잇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가탄. 패션이 아트면 골프도 아트다. 이거 봐. 스윙폼까지 아트잖아. 골프는 아트다. 게스텔 버지아크. 요즘 니네 남편 떴더라? 아니야. 아니야? 얼굴 원래 누런 거야? 피로 회복은 물론 피부까지. 애쉬비탐 파워. 잘 되는 회사. 구주제약. 공기가 없으면 인간은 죽어. 근데 물은 산다?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것. 이게 바로 에어리스 직수. 외부 공기와 이물 유입을 차단하다. 에어리스 직수 루헨스. 분홍아, 날 신나게 만들어줘. 초록아, 날 신나게 만들어줘. 연홍아, 연노가, 날 신나게 만들어줘. 날씬한 소요 다이어트 GRN. 치아 나이 35세? 와, 우리 엄마 청춘이네. 잇몸이 많이 좋아졌대. 챙겨줘서 고마워요, 우리 딸. 잇몸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챙겨보세요. 인사걸 플러스. 소중한 나를 위해 You are my song, you are my life, you are my... 맛있다. 아침엔 맛있는 물 한 잔. 코웨이. 어제 오전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5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된 지 꼭 1년 만입니다. 반복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순환사를 되짚어봤습니다. 네, 시속 104km, 낙하각도가 77도에 달하는 롤러코스터를 매일 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놀이기구 정비사들인데요. 아찔한 높이에서 최고의 담력을 자랑하는 정비사들의 이야기를 1m 르포에서 밀착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변비 때문에 하늘이 그리 색이야.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킨으로 해결하세요. 변비, 복부 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좋아. 육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그 어떤 건조도 빠르고 완벽하게. 처음 만나는 초대형 건조. 삼성 건조기 그랑데. 탈모 관리는 하죠. 탈모 관리를 한다. 그런데 빠졌다? 약용 효모가 빠졌다. 약용 효모는 판시딜에 있습니다. 약용 효모 성분이 모발을 풍성하게 판시딜. 탈모의 시작부터 판시들. 수납장이 필요한데. 소파 바꿔야 하는데요. 저만 바꿔도 확 달라질 텐데. 지금 이제 오래됐네. 이번 기회에 바꿔볼까? 이케아 홈퍼니싱 페스티벌. 이제껏 없었던 최대 규모 홈퍼니싱 축제. 네이버에서 이케아를 검색하세요. 자고 나면 좋아지겠지. 안 쓰면 낫겠지. 몸 좀 지지면 괜찮아지겠지. 그럴 리가요. 통증이 가벼워도 염증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캡틴톱은 염증을 직접 캐냅니다. 참지 말고 캐내자. 캡터톱.
포근한 변변이 한우리 크레이색이.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킨으로 해결하세요. 변비, 복부 백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좋아. 육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당신의 봄도 이토록 아름답게. 블라썸 핑크 K2. 아직 끝나지 않은 위대한 이야기.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을 알게 할 평창에서의 27일.